일단은 어저께 제가 9월달 하락에도 불구하고 하락 괜찮습니다 라는 썸네일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그게 오늘 마치 하루 만에 좀 반영을 해주듯이 어저께 떨어진, 여기서부터 떨어졌다고 치면 윗꼬리가 있으니까 떨어진 거를 거의 다 대부분 회복을 해주는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오늘 하루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8월 첫째 날, 요날 이렇게 떨어진 거하고 어저께 이런 식으로 떨어진 거하고, 어저께 제가 뉴스도 보여드리면서 블랙 먼데이다 이런 뉴스에 속지 마셔라, 시장의 처짐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늘 우리가 착각하고 조금 후회하는 게 뭐냐면, 요 밑에 떨어질 때 살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요렇게 밑에 떨어질 때는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런 식으로 떨어진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은 3250포인트에서 315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는 단기 박스권 장세다 라는 게 가장 맞는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3150포인트를 자주 이탈은 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주 이탈을 하는데요, 정확한 박스권 하단이라는 게 어딘지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일 정확한 건 이 3200포인트를 중심으로 시장은 왔다리 갔다리 할 가능성이 높다. 고로 시장은 단기 박스권이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에서는 충분히 개별 종목으로 수익은 낼 수 있는 시장이다 라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나마 오늘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저는 9월달을 좀 좋게 보고 있는데 9월달이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좀 떨어져서 조금은 깨림칙 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하루 만에 회복을 해줬고, 8월달 마감을 좀 보자면 월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8월달은 사실은 모두가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시면 음봉에 밑꼬리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음봉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전체적인 종목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단기 박스권이긴 했습니다만 내 계좌는 8월달에 그렇게 한바구음을 짓지는 못했다. 왜냐면 6월달에도 굉장히 시장이 좋았고 7월달도 박스권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엔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요. 항상 여러분들도 한 달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월봉으로 시장을 좀 복귀해보는, 그 바둑 용어의 복귀라는 게 있잖아요. 복귀를 해보시는 그런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 오늘 코스피가 좀 회복을 해줬다라는 거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장은 요 정도 봐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특히나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어떤 섹터가 좀 시장 대비 강했나, 오늘은 보시면 일단은 상승률로 봤을 때는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삼성전기, 한국항공우주, 그러니까 약간은 좀 섞여 있기는 합니다만은 방산 쪽에 조금 힘이 좀 들어가 있죠. 보시면 하나 시스템, 한국항공우주, 현대 로템, 이런 식으로 LIG 넥스원, LIG 넥스원 같이. 물론 방산 쪽이 지금 미국 시장이 휴장을 하고, 보시면 유럽 시장의 라인메탈이라든지 독일의 라인메탈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늘 우리 방산주에도 같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 시장을 이끈 건 저는 아무리 봐도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제가 어저께 그렇게 좋은 코멘트를 못 드렸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2% 회복을 해주는 걸 보니까 꽤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 빠르게 7만원을 좀 회복해 가지고요, 이번에는 73,000원짜리, 72,000원, 73,000원짜리를 돌파를 해서 80,000전자까지는 한 번에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삼성전자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하고 싶다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도 저는 베팅을 하고 싶지만 지금은 삼성전자가 어떤 게 남았냐, 테일러 공장의 투자 계획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향해 장비주들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공부해 보시는 게 저는 좀 더 괜찮아 보이고요. 정말 좀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는 건 반도체 종목들이 어저께 하루 충격을 좀 받고 이런 식으로 충격이 받으니까 시장이 빠졌는데 충격을 받고 회복을 해주는 모습은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알리바바 AI 칩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꽤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삼성전자는 아직 아니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 환경에서 HBM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의 알리바바 AI 칩이 엔비디아의 칩을 위협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거다 라고 한다면 반도체 종목들은 밑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밑으로 조정이 나오면 기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제가 비교를 드렸지만 딥시크 사태 때 딥시크 지금 딥시크 사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얘기가 없어졌죠. 거의 딥시크가 처음 나올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 메타건, 엔비디아건, 마이크로소프트건 그냥 비싼 칩을 쓰잘데기 없이 사가지고 챗GPT를 만든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딥시크가 물론 가성비는 있습니다만은 질과 양이 좋은 그런 답변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 반면에 오픈AI라든지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이런 테슬라에서 만드는 이런 추론형 모델 같은 경우는 딥시크의 성능을 훨씬 더 능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알리바바의 AI 칩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딥시크 때처럼 잠깐 반짝하고 말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결국에는 큼직큼직한 그래도 미국 시장 미국의 테크주들이 하는 게 맞기는 맞다라는 게 훨씬 더 시장에 가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의 반등이 오늘 그거를 좀 뜻하는 거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정도 봐드리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딱히 어떠한 섹터가 좀 올라갔다라는 느낌은 없고요. 하락한 섹터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GKL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고, LG U+와 KT 같은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SK텔레콤 해킹 사건이 지나고 난 뒤에 LG U+와 KT에도 해킹에 좀 징후가 있는데?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LG U+, KT도 조정을 받는데요. 이럴 때 이런 종목들을 집중해 보자라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럴 때는 이제 보안 쪽을 안 본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예전에 그 딥페이크라고 해가지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얘기가 나오면서 보안 쪽 테마들이 한참 올라갔다가 워낙 가벼운 종목들밖에 없다 보니까 다시 내려왔었는데, 제가 봤을 땐 보안 쪽에 대한 테마도 한 번 정도는 짚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냐, 로봇 청소기 얘기가 나왔습니다. 뉴스를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봇 청소기, 그러니까 중국산 로봇 청소기에 감시 카메라가 달려서 사생활을 침해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보안, 그 다음에 IoT라고 하죠. 사물 인터넷 관련된 보안,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외에는 그냥 전체적인 조정입니다. 많이 어떠한 테마가 급격하게 떨어졌다라는 느낌은 없고요. 오늘은 방산주와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뒷받침해줬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오늘은 수급창을 제가 오랜만에 좀 열어드렸는데, 일단은 현선물 외국인들의 플레이가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현물은 근데 2,600억 정도는 사실은 많은 양은 아니에요. 많은 양은 아닌데, 보시면 요거 선물 계약이 한 9,000계약, 요거 장 마감 지금 한 3시 좀 넘어섰는데, 장 마감 정도 되면은 아마도 한 10,000계약 정도 넘어가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옵션 계약 쪽도 한 5,000계약 가까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시장은 좀 상방향으로 열려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결론장은 뭐냐면, 9월달 시장을 어떻게 예측을 할 것인가 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예측에 가는 툴을 좀 말씀을 드리지만 100% 9월달 시장이 이렇게 간다라는 건 확답을 못 드려요. 요즘 시장은 오전장, 오후장까지도 다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나마 오늘 3150포인트를 바닥으로 찍고 나서 올라온 거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올라간다 하면 3200포인트를 뚫고 3250포인트까지 갈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3250포인트를 추가로 뚫고 올라갈 것인가 라는 거는 어디 숙제가 남아있냐,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여기서부터는 좀 미지의 영역인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또 3250을 뚫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과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가 라는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9월달 시장도 이런 식으로 8월달처럼 지지부진하게 박스권으로 좀 갇혀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10월달까지도 박스권에 갇힐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8월 9월달 박스권에 갇혀서 좀 움직이다 보면 10월달에 뭐가 시작되냐, 추석 연휴라는 10일간의 긴 연휴가 시작이 돼요. 물론 직장인들 분들은 이 긴 연휴가 굉장히 좋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긴 연휴가 그렇게 달갑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세의 연속성이라든지 시장 흐름의 연속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다. 만약에 9월달도 제대로 된 상승폭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10월달까지도 조금은 재미없는 장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재미가 없는 장에서도 수익을 언제나 낼 수는 없지만 방어적으로 주식 투자를 잘해야겠죠. 근데 주도주를 좀 잡아가셔라.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안주 쪽에 대해서 좀 매기가 붙을 수 있겠네요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하루만에 반등을 줬지만 조금은 더 지켜보자. 왜냐면 오늘 미국 시장이 이제 휴장이 끝나고 열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체크를 해보고 9월 2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9월 시장을 제가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9월달 시장은 8월달보다 좀 낫지 않을까. 만약에 8월달처럼 박스권에 갇혀 있다면 우리나라 현재 시장은 10월달까지도 조금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주도주가 없이 좀 힘든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장 마감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